오늘 와이뉴스 준비하려고도 꽤 많은 시간을 들이신 걸로 아는데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긴급 조치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김현정의 혹시 긴급 조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유신헌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령한 조치 아닙니까? 영장 없이도 국민을 체포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긴급 조치가 1974년 1월 8일 1호를 시작으로 75년 5월 13일 9호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됐거든요. 예. 그 내용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전제 군주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엄청난 참 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정말 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법적인 조치였죠. 예. 예. 오늘 뭐 유신 문제나 뭐 긴급 조치를 다루자는 건 아닌데 이 긴급 조치 9호가 지금 위헌 결정이 난 상태인데 이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한 800명이 넘는 지식인과 학생들이 구속이 됐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니까 이를 근거로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긴급조치는 위헌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국가가 예, 예. 이런 소송을 또 낸 거예요. 예. 그런데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령 행위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 배상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된 것이요. 예, 예. 이 판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긴급 조치 또한 입법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지만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학업심들이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이제 판결을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판결이 왜 이제 학업심들이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냐 오늘이 그게 주제로 정해본 겁니다. 아니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예. 하급심에서 그걸 뒤집는다는 게 가능해요? 대법원 판결이 헌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부 언론들 보도에서는 이게 이제 반기를 든다거나 뭐 예, 이제 그렇게 예. 표현들 하고 상당히 좀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대법원이 판결은 이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예. 그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학업심을 기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속한다가. 대법원이 판결한 그 사건의 학업심 1심,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대법원이 3심에서 판결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건들만 기속하지 나머지 사건들은 판결의 기준이고 뭐 방향타가 되긴 하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돌려보낸 것을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 그렇다면은 이번에 하급심이 왜 대법원의 판례를 반박했을까요? 이게 이제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씩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는데 예. 소부에서 배상 책임이 전원합의체에서는 위헌 결정을 했는데 소부라는 건 대법원 3부 한 개의 부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민변에서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 수많은 형사 재심 무죄 판결의 취지를 뒤집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건 오히려 국가의 무오류 무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학업심들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이게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자체가 지금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급심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예. 하급심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예, 그건 이제 얘기하고요. 앞에 설명하고 다 네. 통하는 맥락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선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거는 좀 독특한 분석이네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급심은 생각한다. 예, 그 조영선 변호사는 2015년 3월 26일 대법원 3부의 판결은 유신 헌법 및 긴급 조치를 정당화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행해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이다. 특히 그 대법원이 그 많은 배상 소송권을 배제한 채 소송 대리인도 없이 소송을 벌이는 그 소액 사건을 끌어다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요. 예. 대법원 3부도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면서 이 이례적인 판단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긴급 조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 한 4,500여 건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많은 사건들을 내버려 두고 소액 사건을 끌어다가 판례로서 만들어버린 거죠. 하하,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 하급심은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반박하고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좀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법관은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을 우리는 충실히 따른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현직 부장 판사도 재판부가 독립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대법원에서는 겉으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판사의 양심 자체가 보편적인 판사로서의 양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본인 생각만 맞다는 전제로서의 양심은 아닌데 그런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님들은 양심 자체가 본인 생각이 맞다는 전제로 결론을 내고 싶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자, 대결 국면으로 가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급심 판결이 이런 식으로 잇따르면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법원은 3부의 판결 이후에 기각 판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기도 했지만은 어쨌건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는 것은 사정 변경, 예. 대법원 인적 구성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민적 여론 내지는 하급심의 잇따른 판결이 나온다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언론과 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 하급심들 왜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나 뒤집나 오늘 그 이면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